요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인생이 더 풍성해 보였습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이 많을수록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느꼈고, 모임이 많을수록 내 삶도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주말마다 약속이 있었고,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삶의 즐거움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을수록 내가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사람이 많다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의 기준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떤 관계는 가까이 있을수록 오히려 마음을 지치게 하기도 하고, 어떤 만남은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분명 웃고 이야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이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조금 무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내 마음을 조금 숨기고,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내 생각을 조금 접어두고, 그렇게 조금씩 나를 조용히 줄여가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은 즐겁게 끝났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많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것도.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관계가 내 삶에 평온을 주는지 조금 더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조금은 조용히 거리를 두게 되는 관계들도 생깁니다. 불교 경전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가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조금 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뜻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의미라기보다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드는 관계에서 조금은 벗어날 용기를 가지라는 지혜에 가까운 말일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어떤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만날 때마다 괜히 긴장이 되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몇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우리는 사람의 숫자를 세기보다 사람의 온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힘들 때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굳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몇 사람이 우리의 삶을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넓어지기보다는 조금씩 깊어집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면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으로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어디까지 가야 할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할지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는 조금 다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자녀를 세상으로 보내는 순간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많은 부모들이 이때 처음 실감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아이였고, 숙제를 도와주고 시험 기간마다 함께 긴장하던 아이였는데, 어느새 그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고 자신의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계절이 되면 대학에 입학한 아이들을 기숙사나 자취방에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이의 짐을 함께 옮겨주고, 이불을 펴주고, 작은 냉장고를 채워주고,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챙겨줍니다. 혹시 빠진 것은 없는지 괜히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기도 합니다. 책상 위에는 무엇을 두면 좋을지, 창문은 잘 닫히는지, 난방은 제대로 되는지 부모는 아이보다 더 꼼꼼하게 방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괜히 한 번 더 방을 둘러본 뒤 문을 나서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분명 기쁜 일입니다. 아이가 대학에 입학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도 있고 아이의 앞날이 조금은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쪽이 허전해집니다.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혹시 혼자 외롭지는 않을까? 부모의 마음은 이미 아이의 방에 남겨둔 것처럼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금쯤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방 정리를 하고 있을까? 새로운 친구를 만났을까? 괜히 휴대폰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도 하고 혹시 연락이 올까? 잠시 기다려 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가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학교 문제도 친구 관계도 진로에 대한 고민도 어느 정도는 부모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가는 순간부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이의 삶이 조금씩 부모의 손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수업을 선택하는 것도,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떤 길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도 이제는 아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제 정말 아이의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부모의 시간이 아니라 아이 자신의 시간이 비로소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조용히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대학에 보내는 것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는 일입니다. 이 말 속에는 부모의 걱정과 응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대신 선택해 줄 수 없는 일들이 아이 앞에 펼쳐질 것이고, 이제는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도 아이 스스로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걱정이지만 결국 한 가지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잘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길을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럴 때 떠오르는 시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국의 시인 도종환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문장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다시 피어나는 삶을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 흔들립니다. 방향을 잃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감을 잃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에게 바라는 것도 어쩌면 그런 삶일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다시 피어나는 사람.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세상에 보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조금 흔들려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고 잠시 돌아가도 괜찮다. 너의 삶을 너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너만의 꽃을 조용히 피워가면 된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세상에 보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조금 흔들려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고 잠시 돌아가도 괜찮다. 누구나 처음 걷는 길에서는 넘어지기도 하고 길을 헤매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앞날을 바라보며 완벽한 삶을 바라기보다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조용히 바라게 됩니다. 너의 삶을 너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된다. 남들과 같은 속도가 아니어도 괜찮고 조금 돌아가는 길이어도 괜찮다. 세상에는 정답처럼 보이는 길들이 있지만 사실은 각자에게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의 길을 너의 걸음으로 걸어가면 된다고.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너만의 꽃을 조용히 피워가면 된다고. 어쩌면 인생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붙잡고 사는 시간이 아니라 조금씩 놓아주는 시간을 배워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길을 걷습니다. 길을 건널 때도 학교에 갈 때도 부모는 항상 아이의 옆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손을 조금씩 놓아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학교 교문 앞에서 손을 놓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혼자 버스를 타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기숙사나 자취방에 아이를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날 부모는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아이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그래서 부모의 삶에는 조금씩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람도 조금씩 줄어들고 아이도 조금씩 부모의 곁을 떠나갑니다. 예전에는 집안이 늘 분주했고 아이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은 조금 더 조용해지고 시간은 조금 더 느리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조금 쓸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문득 아이의 방을 지나가다가 한동안 열리지 않은 문을 보며 괜히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예전에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잠시 멈춰 서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삶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방향이라는 것을. 사람은 떠나기도 하고 관계는 변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자기 삶을 향해 조금씩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길 위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이 어쩌면 부모의 역할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바라보며 조용히 응원해주는 일, 필요할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지켜주는 일.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면 우리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얼마를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누군가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인가. 우리는 젊은 시절 성공과 성취에 대해 많이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다른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었을까?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을까? 흔들리지 않는 삶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몇 번쯤은 방향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길을 걷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흔들리면서도 다시 피어나는 삶은 분명 존재합니다.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길을 잃었던 순간을 지나 조금 더 단단해지는 삶.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는 이미 조용히 살아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정을 지키며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고 누군가는 조용히 누군가의 곁을 지키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운 삶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고 조금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도 결국은 흔들리며 피어나는 꽃이기 때문입니다.